때로는 너무 벅차지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느슨함입니다. 와다 히데키는 말합니다. 느슨함이란 게으름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기술이다. 오늘 하루도 버티느라 애쓴 우리, 이 시간만큼은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천천히 마음의 속도를 맞춰 보세요. 안녕하세요. 바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낸 후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좋은 에세이 한 권과 그에 어울리는 영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숲을 거닐어 볼 시간입니다. 영화 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 진행자 장지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OST로 시작할 건데요. 이 영화는 노라 에프론 감독이 연출하고 톰 행크스와 맥라이언이 주연한 이 영화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낯선 두 남녀가 마음을 나누게 되는 아주 느리지만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톰 행크스가 연기한 샘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 속에 잠 못 이루는 건축가이고, 라디오를 듣던 기자 애니는 그의 목소리에서 이상하게도 위로를 느끼죠. 둘은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단 한 번의 가능성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영화의 배경은 늘 비 내리는 시애틀. 그곳에 회색빛 공기처럼 사람도 마음도 한 박자 늦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린 리듬 속에서 사랑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죠. 해리 코닉 주니어의 재즈 보컬과 부드러운 브라스 리듬이 어우러진 이 곡은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게 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느슨한 미소로 하루를 마무리해 볼까요? 저는 1960년생입니다. 저보다 10살 정도 위는 에너지가 넘치는 베이비붐 세대지요. 그 세대는 인구가 많아 경쟁의식이 높고 입시 지옥이라는 말도 그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1960년대에 생겼습니다. 당시는 대학 진학률이 낮았고 1965년만 해도 17%에 불과했습니다. 수험 공부가 어찌나 가혹했는지 사당오락, 이른바 4시간 자면 합격할 수 있지만 5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는 말로 수면 시간을 통제하는 학교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공부만 잘하면 다른 것은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된다는 풍조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 세대로 넘어와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끔찍했던 입시 지옥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 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운동도 열심히 해. 성격도 좋아야 해. 친구도 많아야지. 라는 그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넘치는 험난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그런 압박 속에서 공부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친구도 열심히 사귀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와서인지 우리 세대에게는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일에 신경 쓰는 것이 당연하고
대충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지요. 특히 일본인 중에서는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여러 제약을 둡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자녀가 집에 머물며 간병해야 한다. 자녀가 운동형 외톨이가 되었다면 사람들 볼 면목이 없으니 계속 집에서 뒷바라지해야 한다. 또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해야 하니 건강검진 결과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 내에 들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도저히 이뤄내기 힘들 정도로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고는 그것을 지키겠다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엄격한 기준에 맞춰 살기가 더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 힘에 부칠 것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엄격함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세요. 그것이 느슨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년에 가까울수록 승진을 위해 무조건 참아야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퇴직하면 회사 이름에 먹칠할 만한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도 해방되죠.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순간도 적어지고 늘 좋은 사람으로 지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서도 해방됩니다. 서투른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못하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며 포기하고 잘하는 것. 보이스액터 조성숙님의 목소리로 감상한 작품은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드린 당부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메인 테마 가브리엘 야레드의 음악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앤서니 밍겔라 감독, 랄프 파인즈와 줄레 피노시가 주연한 작품인데요. 사막의 황량함 속에서 피어난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현악기의 흐름이 마치 모래바람처럼 부드럽게 스며들며 상처와 용서, 그리고 느린 회복의 원도를 전해주었지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도 바람이 불고 생명이 피어납니다. 마음이 지쳐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사막 같은 침묵 속에서 다시 회복의 씨앗을 키우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음악의 감동을 이어가면서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주인공 그리고 책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책 어른의 느슨함을 쓴 작가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와다 히데키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른이란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장은 완벽함이 아니라 적당히 괜찮은 나를 허락하는 과정이라고요. 와다 히데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다행히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순간도 적어지고 늘 좋은 사람으로 지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서도 해방된다고. 서투른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못하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며 포기하고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것이라고요. 60 이후의 나이는 이 치열함에서 벗어나 느슨함을 가져보기에 딱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천천히 준비할 시기는 50대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느슨함을 느끼며
음악 한 곡 더 즐겨보실까요? 다음에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제곡인데요. 앨런 실베스트리가 작곡한 페더 테마입니다. 깃털 하나가 바람에 날리며 영화가 시작되죠. 그 깃털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은유입니다. 우연처럼 흩날리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아 내려앉는 삶의 여정. 포레스트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을 뿐이었지요. 영화에서 검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라고요. 느슨하게 사는 용기란 모를 수 있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OST에 이어서 어른의 느슨함 두 번째 글. 신경 써야 할 것은 남 눈치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를 역시 보이스 액터 조성숙님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실 겁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은 남 눈치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고령자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야 한다는 풍조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는 반납했어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언의 압박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까요? 일본은 어디까지나 자진 반납을 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그랬지만 다른 몇몇 나라와는 달리 나라가 책임지고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따라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출을 차지하거나 운전면허를 반납해 마치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느끼게 하죠. 이렇게 동조 압력에 밀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를 두던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리 두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마치 정의인 양 말합니다. 그런데 차가 없으면 생활 반경이 좁아지는 사람들은 그러면 밖에 나가지 않는 고령자가 됩니다. 이런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손해를 보는데도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행동한 것이 되어 어디에도 분노를 표출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치를 자주 봅니다. 행동할 때 먼저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부끄러운지 부끄럽지 않은지 판단합니다. 이 수치심은 살아가는데 매우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 중에는 나이가 들면 남에게 수영복 차림을 보이는 건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끄럽다는 이유로 행동에 제약을 두면 즐거울 일도 즐겁지 않게 됩니다. 모처럼 오키나와에 갔다면 해변에 나가 마음껏 즐기는 편이 당연히 좋겠지요. 머리카락을 갈색이나 금발로 염색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창피하다며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째서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자신을 먼저 만족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타인은 여러분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타인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부끄러워 못하니 다른 사람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이도 많은 사람이 저런 차림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일 뿐 사실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이가 드는 것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쪽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네, 이제 여유롭게 관계를 유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이스 액터 조성숙님의 낭독해 주신 글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1995년 개봉작 비포 선라이즈의 OST 캐스 블룸의 Come Here 였습니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가 주연한 이 영화는 단 하루 비엔나의 밤을 함께 걷는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이란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 낯선 이와의 진심 어린 대화 한 줄로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였죠. 이 영화의 매력은 결론이 없다는 것이에요. 대화는 계속되지만 해답은 나오지 않죠. 그 느슨한 결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에세이 내용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타인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네, 이 내용이 와닿네요. 자신이 부끄러워 못하니 다른 사람도 하면 안 된다고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수치심은 살아가는데 매우 방해가 됩니다. 자신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쪽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네요. 나이가 드는 것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나이 탓하지 말고 입고 싶은 것 입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영화 1998년에 개봉한 영화 You've Got Mail의 OST The Cranberries의 Dreams입니다. 노라 에프론 감독, 톰 행크스와 맥 라이언이 주연한 이 영화는 편지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두 사람의 로맨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막 시작되던 시절, 이야기 속 느린 감정의 속도가 오늘의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그리워지네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느리게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일. 그 느슨한 템포가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마지막 온도 아닐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사소한 일에 얽매이면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온갖 일에 신경 쓰고 전부 다 잘하려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낭패를 보는 뼈아픈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의 치료법인 모리타요법에는 사소한 일에 얽매이다 중요한 것을 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만 신경 쓰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대인 공포증인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놀림감이 되기 싫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주위로부터 더 고립됩니다. 또한 약점을 건드려서 타인에게 미움받는 사람, 원망을 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소한 부분은 상당히 신경 쓰는데 그것만 신경 쓰다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특별히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말고 사소한 실수는 해도 돼 라고 생각하다 이것만큼은 하면 안 돼 라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 쓴다면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슨하게 살려면 사소한 부분에 너무 신경 쓰는 행동을 그만두세요. 다른 사람에게 밉보이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는 사람은 멋대로 주변 사람의 기분을 추측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지요. 멋대로 족쇄를 찬 사람은 이렇게 배려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려했다고 하더라도 섣부르게 뱉은 한마디가 타인을 화나게 하거나 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눈치채지 못한 채 왜 이 사람은 신기가 불편해졌지? 왜 그날 이후로 연락을 안 할까? 라며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지요. 아무리 배려한다 해도 화가 나는 상황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화내는 주체가 상대방이니 아무리 배려해도 막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노여움이나 분노를 알아차리고 서둘러 진심으로 보이스 액터 김남숙님의 목소리로
사소한 일에 얽매이면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라는 에세이 한 편 함께 들었습니다. 작가가 에세이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완성은 붙잡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멀리,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스 액터 김남숙님의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 아주 익숙한 곡이었죠. 이 곡은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1995년에 개봉한 작의 OST 중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였습니다. 4일의 사랑과 평생의 그리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메릴 스트립과 이스트우드 자신이 직접 출연한 이 영화는 평생을 뒤흔든 단 나흘의 사랑을 그렸습니다. 이 음악은 그들이 헤어진 뒤 그리움이 세월의 강을 건너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슬픔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와다 히데키가 말한 어른의 느슨함이란 완벽한 사랑보다 끝까지 품을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와다 히데키의 어른의 느슨함은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쁘게 빠르게 달려가는 게 삶이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얼마나 바쁘셨어요. 조용한 숲속 바람처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주는 음악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삶이 조금 버거울 때 우리는 종종 더 달리려 하지만 어쩌면 그때 필요한 건 멈춤일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스치듯 흐르는 이 선율처럼 지금은 잠시 느슨해져 보세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영화 이웃집 토로토의 OST 조 히샤시의 The Wind Forest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끝나면 보이스 액터 김남숙님의 목소리로 좀 더 깊이 작가의 문장 속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왜 남의 인생에만 그렇게 엄격한가요?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비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나서 타인에 대해 점점 엄격한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늘어난 듯합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도 무심결에 참견해 벌을 줬다는 생각이 들면 한순간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신에게도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빚 때문에 교사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해당 학교 재학생의 심리 케어가 화두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자녀들의 심리 케어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은 관가하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면 심각한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안고 있는데도 주변에서는 범죄자의 자식이라고 비난만 한다면 그로 인해 소심해지거나 성격이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 나약해진 마음을 버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요. 그런 일이 생기면 범죄자의 자식은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꼭 등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가족은 다른 의미로 가해자 본인보다 더 직접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비난도 격해집니다. 그 결과 가해자 가족이 자살하거나 집 밖에 나가지 않거나 정신 이상이 오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은 가해자 가족에게 엄격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가해자 가족을 충실하게 지원하고 가해자 가족이 사회적으로 비난당하거나 아이가 절망감에 빠져 범죄에 뛰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둔 나라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완전한 타인입니다. 그런데도 가해자 가족까지 비난하면서 자신은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두고 좋은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그 생각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을 궁지에 몰아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경우에 따라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비난해도 된다고 착각해 무서운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그 저변에 깔린 왜 남의 인생에만 그렇게 엄격한가요에 이어서 또 들으신 곡은 Mama Said The Supremes 였어요. 영화 On Friday의 주제곡이었죠. 느슨하게 바라보면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느슨해야 세상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고 나이 먹음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려다 자주 부서집니다. 느슨하게 산다는 건 나를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쁘게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 벌써 2026년 한 해가 저 끝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하고 있네요. 어느덧 오늘의 산책도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갔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영화 1998년 개봉작 패치 아담스의 OST 마크 쉐이먼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톰 세디악 감독,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이 영화는 아픔을 웃음으로 치유하는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곡은 삶의 슬픔 속에서도 희망의 온기를 잃지 않는 아름다운 인간애를 전해줄 겁니다. 여러분,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빨리 달리지 않아도 쉬어가도 됩니다. 그 느슨함 속에서 우리는 회복하고 사랑을 배우고 다시 나로 돌아옵니다. 저와 함께한 산책길이 좋은 휴식이셨길 바랍니다. 멋진 목소리로 오늘 함께 해주신 보이스 액터 조성수님과 김남숙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패치 아담스의 OST 마크 쉐이먼의 메인 타이틀 흐르고 있네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쓸 산책, 다음 산책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